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STOP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부제는 당신의 인생은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김용욱 작가 필통 뮤직 스토리에서 출판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서 인간은 그전에는 알지 못하던 수많은 비밀들을 풀어냈습니다. 인간의 몸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숨겨진 생명의 비밀을 파헤쳐가고 있습니다. 또 지구 구석구석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영역이 이제는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지구를 떠나서 지구 밖으로 눈을 돌려서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고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그런 기술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명의 황금기를 맞이한 인간이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영원히 풀지 못한 그런 질문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최첨단 기술의 시대에도 여전히 자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은 인간을 더욱더 차별화된 종족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다양한 문화 예술의 형태로 인류와 함께 해왔습니다. 이 책 STOP는 이런 이야기를 소설과 음악의 형태로 한 권의 책에 담아내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장르의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 STOP를 소설과 음악이 합쳐진 새로운 형태의 문학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도 처음 보는 형태의 아주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00페이지 남짓 되는 양장본의 소설책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QR코드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이런 구성이 아주 처음은 아닙니다. 간혹 이런 구성의 책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책이 차별화되는 것은, 특별한 점은 이 소설을 쓴 저자가 인디밴드 뮤지션이고 필통밴드라는 인디밴드 뮤지션이기도 하고, 그래서 책 속에 삽입된 곡들이 전부 자신이 만든 곡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마치 한 장의 앨범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소설의 작가인 필통밴드의 11곡짜리 앨범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BST, 북 사운드 트랙이라는 새로운 장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주 흥미롭고 적절한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QR코드가 나올 때마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음악을 틀어놓고 책을 읽으면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OST가 있으면 영상과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몰입하게 되죠. 그런 비슷한 효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이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이 필통밴드의 음악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소설이라는 문학과 음악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일으키고 또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작가이자 앨범의 작곡가인 필통밴드의 김용욱 님이 작가 페이지, 책의 제일 앞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의 성격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작가 페이지, 김용욱, 필통밴드. 거창하지 않은 삶, 스쳐가는 감정. 필통밴드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이야기를 품은 음악을 만들어간다. BST, 북 사운드 트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통해 한 권의 책에 담긴 세계를 음악으로 확장하고 그 감정의 결을 독자이자 청자에게 입체적으로 전하고자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한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이 책 STOP가 이 음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인 것은 아닙니다. 이 구성의
좀 특별함과는 별개로 이 소설 자체로도 훌륭합니다. 이 소설적 재미 자체로도 재미가 있고 또 다 읽고 나면 생각의 잔상을 남기는 의미도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소개드리고 싶고요. 소설의 주인공인 진국과 소영의 인생을 학창 시절부터 함께 따라가다 보면 그 어떤 인생의 희로애락, 어린 시절부터 나이가 들어가는 이제 이런 희로애락이 아주 극적으로 전해지는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괴롭고 힘든 시절에 인생의 빛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준 그런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행복해지는 이야기. 또 가족과 가족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극적인 슬픔까지 아주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11곡의 음악이 7개의 챕터로 나눠져서 실려 있는데 소설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교차합니다. 700번이 넘는 환생을 경험하고 있는 나오스라는 존재의 이야기를 큰 축으로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진국과 소영의 이야기가 교차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두 연인 진국과 소영의 이야기가 참 좋았습니다. 청춘 드라마처럼 풋풋하게 시작해서 해피엔딩으로 가나 싶더니 아주 강렬한 슬픔을 느끼게 하는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역시나 그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 북 사운드 트랙 BST의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고 느꼈고요. 그 사랑이 막 시작되는 그 풋풋한 장면에도 또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에 막 절규하는 그런 장면에도 딱 맞는 음악들이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설의 작가와 사운드 트랙의 음악가가 동일한 사람이기에 가능한 그런 시너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야기 소설 중에서 좀 슬픔이 극대화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무너지는 울음이 복도에 가득 찼다. 숨을 쉬어야 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목이 터질 듯한 소리로 진국은 소영의 이름을 불렀다. 소영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국은 믿을 수 없었다. 별이가 더 이상 꿈틀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국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차가워진 소영이와 별이를 두 팔로 끌어안고 진국은 몸부림쳤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잠든 그들을 깨우지 못했다. 진국이 살아가는 이유,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던 하루하루가 이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진국의 울음소리 사이로 주머니 속 전화벨이 연신 울려댔다. 그 틈을 비집고 울려대는 문자 알림 소리. 기사님, 택배 언제 오나요? 전화 좀 제발 받아주세요. 배송 예정 시간 지났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집에 있는데 왜 아직 안 오나요? 네, 이런 부분입니다. 아마 책을 읽어보시면 더 어떤 이야기인지 깊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되고요. 참 묘하게 슬픈 그런 장면이라 한번 읽어봐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책 STOP는 현실과 판타지가 적절하게 잘 뒤섞인 재미있고 환상적인 소설입니다. 그 판타지라는 큰 틀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은 지극히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라 눈물이 나는 그런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소영과 별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방금 읽어드린 부분이죠. 택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계속 진국에게 독촉 문자를 보냅니다. 왜 택배가 늦어지냐?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진국에게는 자신의 전부인 세상이 무너졌지만 택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오지 않는 택배 기사일 뿐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잔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문득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판타지와 극현실이 공존하는
원래 그런 게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는 그런 환희의 순간들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게 진짠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시간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이 있는 극적이지 않은 평범한 하루하루를 반복하면서 또 지극히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건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느꼈습니다. 그 소설 중에서 이 판타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또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카디스는 잠시 웃었다. 짧고 의미를 감춘 미소였다. 좋은 질문이에요. 이곳은 오랫동안 이렇게 판단해왔죠. 기억될 만한 기억. 누군가의 삶에 다시 스며들 수 있는 기억.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기억. 시간을 넘어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 기억. 모두 이곳이 정한 절대값이죠.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말을 맺었다. 이 공간은 그런 것들에 의미라는 이름을 붙여왔어요. 네, 이런 부분입니다. 인생을 계속 환생을 하는, 수백 번 환생하는 이제 이런 공간에서 나눠지는 대화고요. 인생에 대한 제일 처음에 드렸던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 이런 이야기의 연장선상으로 작가는 우리의 인생이란 원래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매 순간 불완전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그 불완전한 순간들, 그 순간들의 진심들이 그런 것이 어쩌면 삶의 의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야기와 음악이 함께하는 아주 독특한 책이었고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 책 중간중간에 나오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비치면, 이제 카메라로 비추면 필통밴드의 유튜브 채널로 연결이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링크도 남겨놓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구성의 컨셉의 책이고요.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STOP 부제. 당신의 인생은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김용욱. 필통밴드 지음. 필통뮤직 스토리. 작가 페이지. 김용욱. 필통밴드. 거창하지 않는 삶, 스쳐가는 감정. 필통밴드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이야기를 품은 음악을 만들어갑니다. BST, 북 사운드 트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통해 한 권의 책에 담긴 세계를 음악으로 확장하고 그 감정의 결을 독자이자 청자에게 입체적으로 전하고자 한다. 인트로. 책을 여는 당신,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한 권의 이야기와 11개의 멜로디가 놓여 있습니다. 음악과 함께 기억되지 않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이야기를 듣고 음악을 읽다. BST, 북 사운드 트랙, 레인보우 스토리. 많이도 힘들었지. 따스한 말 한마디가 필요해. 달리 뭐 필요 없지. 어떠한 위로란 게 말이야. 집 앞 편의점에 들러 마시는 맥주 한 캔도, 밥보다 많이 먹는 커피 한 잔 속에도 담겨 있네. 내 삶의 걸음이 조금 늦어도 괜찮아. 내 편 되어줄 사람 하나 없다가 싶다가 그렇지 뭐. 또 다른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 하나.
별일 없는 하루를 아주 잘 견뎌왔어. 인생의 모양이 다 똑같을 리 없는데, 그럴 리 없는데, 내 앞에 놓여있는 시간의 상자 속에는 별것없는 하루의 끝자락만 쌓여가지만 괜히 나 눈물 났지. 어두운 밤하늘이 나를 닮아서 잠시 나 떠올렸어. 오래전 넣어뒀던 내 꿈들을. 어쩌면 많이도 달라진 낯선 내 모습 속에 감춰진 또 다른 내가 안쓰럽기도 하네. 인생의 모양이 다 똑같을 리 없는데, 그럴 리 없는데, 아마도 더 가야 할지 몰라. 그래도 기다려볼래. 내 앞에 펼쳐진 무지개의 얘기를. 작사 오승아, 작곡 필통밴드. 1. 영혼들의 쉼터. 코끝이 움찔했다. 아무런 맛도 나지 않을 것 같은 특유의 냄새는 내게 너무 익숙했다. 차갑게 스며든 회색빛 안개가 슬며시 볼에 묻어났다. 눈앞에 여고가 서 있었다. 나의 수호천사. 나는 매번 여고를 볼 때마다 가슴 깊숙한 곳이 투명하게 비워지는 느낌이 들곤 했다. 여고의 눈은 언제나 따뜻하고 그 속에는 온화한 빛이 가득했다. 따뜻한 빛을 담은 그의 눈동자는 마치 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여고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검은색 블레이저 재킷을 걸치고 서 있었다. 반듯한 선을 따라 매끄럽게 떨어지는 실루엣 아래로 살짝 보이는 하얀 셔츠의 깃이 단정하게 접혀 있었다. 검은 슬랙스는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고 새하얀 신발에는 얼룩 하나 없이 빛이 났다. 등 뒤로 보이는 부드럽고 풍성하게 펼쳐진 순백색의 날개는 그의 현대적인 패션과 묘하게 어울렸다. 부드러운 깃털은 층층이 겹쳐져 있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은은하게 떨리고 있었다. 빛을 받을 때마다 미세하게 일렁이는 깃털 사이로 영롱한 빛이 흩어졌다. 온화한 기운이 여고의 주변을 둥글게 감싸고 있었다. 큰 키와 더불어 풍겨져 나오는 아우라가 역시나 늘 당당해 보였다. 영혼들의 쉼터. 이번 생을 마감하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 곳. 나는 대략 700번이 넘는 환생을 해왔다. 전에 노르웨이 로보텐에서 어부로 살았을 때 만났던 로타가 지나가다 나를 알아보더니 눈을 찡긋댔다. 벌써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엔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돌을 쌓을 때 만났던 히바로드였다. 나는 멋쩍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제야 회색빛이 거치고 초록색이 가득한 쉼터가 눈에 들어왔다. 길 양옆으로 이팝나무 잎들이 서로 엉켜있는 것이 마치 하얀 솜구름 같았다. 벤치에 앉아있거나 잔디에 누워 옹기종기 모여있는 영혼들은 각자의 생을 이야기하느라 매우 분주해 보였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과 마르지 않는 입술, 고통스러운 표정과 행복이 충만한 미소들 사이로 쉼터는 왁자지껄한 소리로 가득했다. 웬일로 말이 없네요. 여고는 나를 바라봤다. 평소와 같은 따뜻한 눈빛이었지만 이번엔 어딘가 조금 더 신중해 보였다. 그는 내 눈치를 살피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나는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다. 대신에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이번 생은 좀
달랐어요. 여고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더니 손끝으로 자신의 셔츠 소매를 한번 정리했다. 아주 사소한 동작이었지만 어딘가 의미심장해 보였다. 아직도 온몸에서 매캐한 냄새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나는 의식적으로 여고와 조금씩 거리를 두며 걸었다. 어떻게 달랐는데요? 여고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를 재촉하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기다려 주었다. 내가 충분히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는 그저 기다렸다.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기 전에 생이 끝나버린 아주 짧은 생이었어요. 하지만 아주 긴 여운이 남았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고 짧게 내쉰 후 더욱 깊게 들이마셨다. 쉼터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호수처럼 보이는 탁 트인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그 공간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영혼의 길목에서 조용히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공간에는 마치 은은한 은빛 가루들이 흩어진 듯 신비로운 안개가 넓게 퍼져 있었다. 그래서인지 나의 존재마저도 흐릿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여고와 함께 아무 말 없이 그 호수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발이 살짝 젖을 만큼 얕은 물이었다. 물 아래에는 맑고 투명한 땅이 드러나 있어 더 깊은 곳까지 시야가 닿았다. 투명한 땅 밑으로 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의 조각들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의 슬픔이 스민 감정의 조각들은 물결을 따라 흐른다. 곁을 지나는 따스한 기억과 조용히 섞였다. 그리고 하나의 은은한 빛무리로 다시 피어났다. 이곳에는 언제나 감정의 파편들이 고여 있다. 숨기려 했던 기억들과 사라지지 않고 지워지지도 않는 순간들이 여기 이곳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다. 내 안에 묵직하게 남아있던 감정도 이 호수 아래 어딘가에 함께 섞여 있는 듯했다. 여고와 나는 나란히 걸었다. 주변은 너무 조용했다. 우리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저 여고와 나의 숨소리만을 그린 조용한 악보처럼 그곳은 고요했다. 익숙하다. 그러나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이곳을 지날 때마다 나는 조금씩 비워지곤 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여고와 함께 이곳을 조용히 걷고 있었다. 호수를 지나자 어김없이 깊은 숲이 펼쳐졌다. 기억의 숲. 나는 고개를 돌려 팻말을 바라보았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영혼은 이곳의 존재를 알고 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이 숲을 지나가야만 했다. 땅은 부드럽게 발을 삼켰다. 낙엽처럼 부서진 기억들이 바닥에 깔려 있어 걸을 때마다 바스락 소리를 냈다. 잎은 모두 창백한 무채색이었다. 이 숲의 나무마다 이름 없는 과거가 달려 있다. 그 과거는 한때 존재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누군가의 첫사랑, 보고픈 그리움, 꺼낼 수 없는 진심, 혹은 잃어버린 기억들이 모두 이 숲 어딘가에서 낙엽이 되고 안개가 되어 떠다닌다.